19세기 미국 서부,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뱀기름 장수들. 이들은 뱀에서 짠 기름이 모든 병을 낫게 해준다면서 속여서 가짜 약을 팔았습니다. 관절염부터 감기까지 안 듣는 데가 없다고 했죠. 물론 효과는 없었습니다. 2024년 뱀기름 장수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차 대신 서버를, 뱀기름 대신 인공지능을 들고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범죄자를 미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AI가 우리 회사를 살릴 완벽한 인재를 뽑아줍니다. AI가 당신 아이의 10년 뒤 성공을 예측합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이 말들은 21세기 뱀기름이에요. 자, 오늘의 영상은 도서 AI 버블이 온다를 통해서 어째서 AI가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거대한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 연구팀이 폐렴 환자의 생존 확률을 예측하는 AI를 개발했어요. 이 AI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누가 위험한지를 알아내서 위험한 환자는 입원시키고 덜 위험한 환자는 집으로 보내서 병실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였죠. AI는 수많은 환자 데이터를 학습했고 패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천식이 있는 폐렴 환자는 생존율이 높다. 따라서 저위험군이다.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천식 환자가 폐렴에 걸린다면 더 위험하지 않나요? 숨쉬기도 힘든데 폐렴까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AI는 왜 천식 환자가 더 안전하다고 했을까? 자, 여기에는 데이터의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니까 천식 환자들은 병원에 오자마자 의사들이 큰일 났다면서 곧바로 중환자실로 보냈어요. 그렇게 천식 환자들은 최고 수준의 집중 치료를 받았죠. 덕분에 결과적으로 생존율이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AI는 의사가 집중 치료를 했다는 이런 맥락은 전혀 모른 채 그저 결과 데이터만 보고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아, 천식 환자들은 잘 안 죽는구나. 그러면은 집에 보내도 되겠네. 만약에 이 AI를 실제로 도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겠죠. 다행히도 연구자들은 상황을 깨닫고 문제의 이 AI 모델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AI는 데이터 속의 숫자는 읽었지만 이 숫자가 만들어진 세상의 맥락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했던 거죠. 다음, 미국의 건강관리 기업 옵텀의 사례입니다. 이들은 흑인 환자들이 백인 환자보다 더 아픈데도 불구하고 AI는 흑인을 덜 위험하다고 분류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기가 차요. AI에게 누가 더 아픈지 예측해 라고 시켰는데 아픔의 정도를 수치하기 어려우니까 개발자들이 의료비 지출액을 대용 데이터로 썼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사회 구조상 흑인은 가난해서 병원을 덜 가고 돈을 덜 씁니다. 그런데 AI는 돈을 적게 썼으니까 덜 아픈 사람이다 라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도서 AI 버블이 온다에서 이번에는 AI를 속이는 인간들의 사례를 보자. 요즘 기업 채용 시장에서 AI로 지원자들을 분석해서 채용에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독일의 한 스타트업이 AI 면접 도구를 분석했더니 황당한 꼼수들이 발견됐어요. 지원자가 안경을 쓰면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면 또 달라져요. 가장 황당한 건 배경이었습니다. 웹캠 화면 뒤편에다가 책꽂이를 두거나 그림 같은 걸 걸어두면은 AI는 지원자를 더 유능하다고 평가해서 점수를 올려줬습니다. 반대로 조명을 좀 어둡게 하면 점수가 깎였죠. 이력서 검토 AI도 있어요. AI를 속이기 위해서 지원자들은 배경색과 똑같은 흰색 글씨로 옥스퍼드 대학, 리더십, 혁신, 근면 이런 좋은 키워드를 잔뜩 써넣는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AI는 텍스트를 긁어가겠죠. 이때 AI는 합격 판단을 내려버려요. 도서 AI 버블이 온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측형 AI는 본질적으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스템을 속이려고 든다. 우리가 AI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AI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책장을 옮기고 투명 글씨를 쓰는 이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자, 요즘은 AI한테 무지막지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해서 정확도를 올리고 있죠. 그런데 데이터를 많이 모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자, 여기 취약가족 챌린지를 소개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사회학과 맷 셀거닉 교수는 거대한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태어난 아이들 4,000명을
무려 1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거예요. 변수는 정말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 몸무게, 부모의 소득, 부모의 교육 수준, 집안 분위기, 학교 성적 등등등 아이 한 명당 무려 12,000개가 넘는 정보를 모았다고 해요. 정말 방대한 데이터였죠. 그리고 전 세계 160개 연구팀에게 이 데이터를 던져줬습니다. 자자, 이 아이들이 15살이 되었을 때의 성적과 태양 여부, 가정 형편을 예측해보세요. 구글, 페이스북 출신의 데이터 과학자부터 통계학 교수들까지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최첨단 딥러닝 모델을 동원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충격적이게도 대실패였습니다. 가장 복잡하고 비싼 AI 모델의 예측력이 전혀 쓸모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예측 모델은 무작위에 가까웠죠. 도대체 왜 이렇게 방대한 정보로도 예측을 못한 걸까? 연구진은 예측이 빗나간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AI가 절대로 미래를 알아낼 수 없었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데이터상으로는 망해가는 집안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실직했고 환경은 최악이었죠. AI는 이 아이가 학교를 자퇴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우등생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 옆집에 사는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가 매일 아이를 불러서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챙겨주고 숙제를 봐줬던 거예요. 이 이웃의 친절, 우연한 만남,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데이터 엑셀 파일에는 절대로 기록되지 않죠. 최근 이것을 두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인생에는 데이터로 포착할 수 없는 우연과 변수가 너무 많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자질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AI가 그 모든 자질을 학습할 수 있다면 AI는 누가, 언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을까? 도서 AI 버블이 온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AI는 성공을 예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공은 운의 영역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주 유명하고 정교한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뮤직랩 실험입니다. 연구진은 가상의 음악 사이트를 만들고 무려 14,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서로 소통할 수 없는 8개의 평행 우주에 무작위로 격리시켰죠. 그리고 이 모든 우주에 똑같은 48곡의 노래를 올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속한 우주의 다운로드 순위만 볼 수 있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성공이 실력이라면 그 어떤 우주에서든 좋은 노래는 상위권이어야겠죠. 하지만 A 우주에서 1등을 한 노래가 B 우주에서는 40등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래 자체의 품질이 성공을 전혀 보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각 우주에서 초반에 아주 사소한 우연으로 다운로드를 몇 번 더 받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 이 노래 인기 있나 보네? 하면서 따라 듣기 시작했고 이 누적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1등이 된 겁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박난 100만 유튜버 혹은 빌보드 차트에 오른 가수들의 노래가 오로지 실력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초기에 우연한 클릭 몇 번이 알고리즘을 타고 거대한 성공으로 증폭된 결과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죠. 물론 실력이나 품질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거는 아예 기본이고, 하지만 1등이 된다는 건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상호작용, 운의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노래를 분석해도 미래의 히트곡을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도서 AI 버블이 온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AI에 대한 인간의 맹신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죠. 네덜란드 정부는 부정수급자를 잡겠다면서 AI 시스템 시리를 도입했습니다. AI는 수만 명의 시민을 사기꾼 의심 대상으로 지목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무고한 수천 가구가 사기꾼으로 몰려서 파산했고 이혼하고 아이들은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져 버렸죠.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자, AI가 한 사람의 사진을 띄우면서 사기꾼일 확률 95%라고 띄워요. 그런데 이걸 본 공무원이 AI하고 반대 의견을 내서 아니야, 이 사람은 정직해.
라고 판단하려면 엄청난 책임과 노력이 따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공무원이 AI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바로 정부 지원을 끊어버렸다고 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원이 끊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때 공무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AI를 탓합니다. 아니 AI가 이 사람이 부정수급자일 확률이 95%라고 그랬다니까요. 이게 왜 제 탓이에요? 우리가 AI를 쓰다 보면 시스템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나 자신의 올바른 판단조차 무시해버리곤 하죠. 이걸 전문 용어로 자동화 편향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문제가 터지면은 난 기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라면서 뒤로 숨어버리는 책임 분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담당자는 AI가 찍어주는 대로 결제 도장만 찍는 도장 찍는 기계가 돼버려요.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는 넘쳐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기이한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인간의 맹신이 낳는 또 다른 문제, 바로 예측의 역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날씨는 슈퍼컴퓨터로 예측하면서 왜 주식이나 전염병은 예측하지 못하는 거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름은 일기예보를 보지 않지만 사람은 뉴스를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자, 만약에 전지전능한 AI가 내일 A기업의 주가가 20% 폭등한다 라고 예측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은 내일이 오기도 전에 오늘 당장 그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일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폭등해버려요. 아니면 이미 너무 비싸져서 내일은 폭락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을 믿고 행동을 바꾸는 순간 예측의 전제 조건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도 그랬습니다. AI가 내일 확진자가 폭증한다 라고 경고하면 사람들은 겁을 먹고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했어요. 덕분에 확진자는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에이 거봐 AI 예측 틀렸네 별거 아니잖아 라면서 다시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또다시 확진자가 폭증하죠. 자, 이것이 바로 사회적 예측이 불가능한 이유, 움직이는 표적 효과입니다. AI가 화살을 쏘는 순간 표적, 즉 우리 인간이 화살을 보고 피하거나 움직여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AI로 주식 대박을 낼 수 있다 라거나 미래 사회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반응성을 무시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도서 AI 버블이 온다를 통해서 AI 미래 예측이 엉터리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AI는 분명히 훌륭한 도구예요. 글을 쓰거나 이미지를 그리거나 코딩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AI가 당신의 미래를 예측해준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도서 AI 버블이 온다는 소위 예측형 AI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예측한다는 AI 상품은 대부분 허구에 가깝기 때문이죠. 대-AI 시대, 사기에 당하지 않고 진짜 기술을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하다면 이 책이 확실한 가이드가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도서 AI 버블이 온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